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드 실버 트레이딩, 즉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시황을 분석하고 골드 실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떤 원인이 어디에서 오고 또 그 원인을 내가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자산 시장, 투자 자산에서 안전 자산과 리스크가 큰 위험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 골드 실버, 안전 자산은 골드 실버, 달러, 미 국채 미 국채, 뭐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석유도 안전 자산에 속했는데 지금은 뭐 안전 자산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고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거의 뭐 안전자산의 주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주식, 코인, 외환 포렉스, 그 다음에 뭐 공매도, 선물, 뭐 ETF, ETN 이런 것이 뭐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버에 관심을 가지고 SVT 실버 거래소에 와서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의 문의나 상담을 해보면 이게 이제 위험 자산, 그 주식, 코인, 뭐 어떤 이 포렉스, 뭐 선물 거래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 실버 시장이 들어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스캘핑 거래를 해야 된다. 뭐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스윙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캘핑은 흔히 하는 말로 단타입니다. 단타인데 골드 실버에서는 사실 단타가 맞질 않습니다. 맞질 않는데 물론 시황이 뭐 급격하게 변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증시나 코인처럼 뭐 그렇게 등락이 유동성이 강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스캘핑 즉 단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계속 스윙 투자 그 뭐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스윙 투자를 해보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유동성 시장 끝나고 긴축 정책이 끝나는 이런 시점에서는 맞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골드나 실버는 3년, 4년, 5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안정된 지금 현재 긴축 정책이 끝나고 금리 인하 단계가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금리 인하나 인상이 없는 안전한 단계가 오면 그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뭐 4년, 5년을 보고 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해서 수익 낸 분도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데 지금 그거는 시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그거는 좀 안 맞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왜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리스크가 큰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나 코인이나 뭐 이런 리스크가 큰 어떤 트레이딩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골드 실버 시황 움직이는 게 이거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느리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30% 이내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 젊은 분들 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안전자산이 굉장히 더 낫다.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버 시장을 봐보면 정시에 뭐 대마주라 그러죠. 흔히 하는 말로 뭐 대기업 정시보다 오히려 유동성이 실버가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골드 실버는 안전한 자산이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실버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골드를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골드 시황을 90% 가까이 85% 정도를 실버 시장이 따라간다. 즉 실버 시장의 선행 지수로 보면 골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골드가 움직이는 어떤 방향이 실버가 따라 움직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한 15%가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원자재 수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버 시장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85% 영향을 주는 골드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대체적으로 골드의 대척점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전자산이죠. 미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골드 실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이 안전자산 시장에서도 또 극대극으로 있는 미 달러와 골드 인덱스, 달러 인덱스와 골드의 시황이 움직이는 추 역할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 국채 수익률,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도 영향을 많이 줬지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상황, 경제 동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영향을 많이 줄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실버도 흐름이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실버 거래를 하면서 내가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 시황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시황이 허리에 있느냐, 어깨에 있느냐, 머리 꼭지에 있느냐, 발목에 있느냐. 자,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발목이냐, 허리냐, 어깨냐, 머리 꼭지냐, 이거를 모르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시점을 못 잡겠죠. 예. 그래서 이 시황을 내가 먼저 분석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내가 그때 응대를 하면서 시황에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골드는 거의 어깨 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실버는 허리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예. 앞으로 10년 동안은 제가 볼 때 10년 동안 실버는 상승한다. 예. 골드는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내지는 유동성 시장에서 긴축 정책이 끝났을 때는 한번 반등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뭐 1700불 때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 시황이 실버 시장의 흐름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맨 먼저 골드 시장을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골드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달러 인덱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어떤 영향이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미국의 금리 정책, 경제 동향에 의해서 금리 정책이 바뀌죠. 이번에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이 이 간접적인 부분인데, 금리 동결이었죠.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점도표가 나오면서 크게 한번 출렁거렸죠.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 골드 실버 시장에 영향을 줬다. 역시 골드가 상승하면서 실버도 따라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따라 하락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 동향, 금리 정책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대외적인 영향입니다. 대외적인 영향이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이제 국지전, 국가로 이제 전쟁을 치른다. 지금 뭐 두 가지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도 있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무역 보복을 하고 관세 보복을 하고 이럴 때에 불안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팬데믹 왔을 때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가 또 유동성 자금을 푸니까 또 상승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골드 실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시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미국제 수익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동향, 그 다음에 금리 정책, 그 다음에 대외적인 어떤 원인, 국지전, 경제 전쟁, 그 다음에 팬데믹 같은 그러한 물류 이동이 제한되는 어떤 이런 영향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내가 파악을 하고 시장이 대입을 시켜보고 상승할 것 같아 하락할 것 같아 이런 걸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걸 뭐 하락하는데 원인이 뭘까?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데 당연히 골드 실버 하락하겠죠. 그런 어떤 부분 기본적인 원리만 어느 정도 알면 시황 분석은 항상 제가 아침에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동향에 대해서 이 시황 정보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오겠다. 그럼 매수로 전략을 펼쳐야 되겠다. 이 수익 실현 상승의 수익 실현 이 멘트가 나왔다 그러면 내 목표점에서 일부분의 이제 수익 실현 매도를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필수 시청이라고도 제가 그 제목 옆에 해놨지만 매수와 매도의 전략을 다 동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이, 즉 내가 이 시장에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생소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정시나 코인 시장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여기서 와서 트레이딩을 해보려고 하니 생소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매수입니다. 단 1센트라도 저렴하게 매수해야 된다. 고수도 가장 힘든 게 매수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한 번씩 질문해 보면 매수가 쉽습니까? 매도가 쉽습니까? 물어보면 다 매수가 쉽다 그래요. 반대입니다. 매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도가 왜 쉽느냐? 내 목표점, 매도 목표점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보면서 팔 수 있는데, 매도할 수 있는데 매도가 쉽다 이런 얘기죠. 고수들도 매수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매수 전략의 333 법칙, 즉 그것은 제가 개발한 이 트레이딩 방법인데, 어쨌든 그러한 내 자산을 관리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333 법칙을 잘만 익혀놓으면 어떤 시장, 어떤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볼 일은 극히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매도하는 방법에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팔고 정확하게 매도 목표점을 가지고 가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내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실버의 고점입니다. 12월 4일이었죠.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12월 4일 날 최근 들어서 여기죠. 여기 12월 4일 여기입니다. 흐름이 쭉 상승에다 빠지면서 12월 4일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죠. 자, CPI 지수가 나왔을 때 빠졌다가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 빠졌다가 바로 이제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미 국채 수익률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로
FMC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빠지면서 골드 실버는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죠. 좋은 공부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와 미 국채 수익률이 골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패턴이 보여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내가 체험하고 또 내가 공부하고 체질화 시켜야 된다. 예,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 실버 거래, 즉 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몸에 익히면 충분히 골드 실버에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골드는 항상 말씀 2% 상승하면은 급등입니다. 2% 하락은 급락이고요. 실버는 급등할 때 그 5%까지 급등을 합니다. 하락도 마찬가지고. 거의 골드의 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배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고 내가 트레이딩에 접목을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내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제가 분석을 해서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스윙 투자의 어떤 흐름에 놓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골드 실버에서는 스캘핑 투자는 사실 좀 안 맞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본인들이 또 굳이 스캘핑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지만 1% 수익을 가져가겠다. 1.5%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움직여도 실버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골드 실버 기초 트레이딩 하는 이 자료를 계속 보시면서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료를 만들어 올립니다. 오늘 사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오늘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관련된 또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시간을 내서 지금 현재 골드 실버 트레이딩 기초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